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뭐였죠? 이중매매였습니다. 이중매매는 자, 갑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1 매매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중매매인 겁니다.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1 매매 계약. 그래서 우리가 제1 매수인이 있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우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서 더 이상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험은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매매 계약은 있지만 등기는 없었다. 이 상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과 누가? 갑이. 그런 다음에 소위 등을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습니다. 병 명의로. 등기부상 지금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쟁점은 뭐죠? 을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 소유의 갑 소유의 X라고 할게요.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 아니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이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유효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계약이 유효하면 물권행위도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누가?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어느 경우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왜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103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병이 갑과 을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먼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알았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경우? 더 나아가 병이 적극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예외인 경우에 무효가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물권 행위의 유인성에 따라서 병의 등기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병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법률상 소유자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은 103조 위반되고 무효이고, 물권 행위 유인성에 따라 등기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을의 구제 방안이에요. 먼저 외형상 이 사람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질문이 있는데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냐, 그걸 물을 때는 항상 계약 관계가 있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냐, 그런 문제가 났을 때는 계약 관계가 있냐를 묻는 겁니다.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 존재합니까?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을은 누굴 상대로? 계약 관계를 맺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이 뭐죠? 갑은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런데 병의 외형상 병 소유 명의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14조에 의해서 법률상 소유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지문이 뜨면 뭐라고 했죠? 소유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매매 계약이 예외적으로 103조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갑은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 이 질문은 뭐라고 했죠? 핵심은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입니까? 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직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실제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을은 직접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병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대의란 뭐냐면 갑이 직접 해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이중매매의 핵심입니다.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104조는 103조의 예시예요. 즉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하나의 예시예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주목할 점이고요. 또 하나,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급부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부 이행. 특히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 상대방에게 이행할 급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급부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급부라고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대급부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데 그 정도가 뭐냐면 현저하게. 단순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은 10원을 주는데 반대급부로는 1억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냐? 증여계약이에요.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뭔가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즉 해서 부동산 증여, 아파트 증여.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대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04조는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가지고서 104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 부분이 현저하게 반대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건 맞는데 그게 어떤 걸로 인해서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궁박은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 급박한 공군 상태. 아니면 경솔은 뭐냐면 현저하게 주의를 괴롭힙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하지 않은 행동을 실수로 한 겁니다. 무경험은 거래에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야만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조문에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이득을 잃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용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어야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사조와 관련해서는 시험은 결국 포인트는 요건과 관련돼서 시험이 나옵니다. 뭐 또 사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포인트에 정리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효과, 적용 범위.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와 적용 범위 이 세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 기억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먼저 이게 잘 나옵니다. 궁박의 의미는 급박한 공급,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 경제적인 원인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 원인은 묻질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궁박, 이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궁박이 경제적 원인인 경우에도 해당되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포함이 된다. 요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다. 그럼 맞는 질문이고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잘 나옵니다. 이게 자장로죠. 대리인에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궁박, 경설,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궁박 상태는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대리인에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반면에 대리인에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요? 대리인.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궁박의 개념은 뭐죠? 급박한 공공 상태예요. 예, 근데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을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예요. 이 사람들 목적하죠? 납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을 불모셔서 대리인을 시킨 거. 결국 이 공모 상태는 본인을 기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예시를 떠올리면서 감금된 상태에서 전화해서 대리인에게 야, 돈 좀 뽑아서 어디로 배달 좀 해줘.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그럼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부는 항상 법률행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 이런 백사조의 문제가 아니더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즉 법률행위 당시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이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자,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게 현저한지 여부를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컨대 시장적 가치는 100만 원에 불과밖에 안 되는 금반지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대대손손 유품이에요. 그럼 주관적 가치가 커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관적 가치가 하게 된다면 법률의 안정성 깨지죠. 누구나 주관적 가치를 강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판단은 법에 있어서 이게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 문제 봤을 때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으로 판단, 뭐 가치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틀린 질문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가등기 담보법 있거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기속청산의 방법과의 하나 중에서 절차가 있는데 청산금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하는데 그 청산금 평가는 뭐예요? 청산금 평가는 주관적이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다시 객관적으로 가치를 따질 필요는 없고 주관적 가치 평가도 족하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경우 위에는 이런 주관적 가치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예요. 제 예를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시세는 100만 원인데 유품이다. 따르면 유품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것은 억만금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에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출제 경향에 이 부분이 나와요. 10년의 기출력 그 유형을 봤을 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런 질문들 실수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폭리행위 가의가 없기 때문에 백사조의 문제는 아니다. 실수란 얘기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설사 현저하게 균형을 잇는다 하더라도 백사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7번. 그래서 요건과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게 약방의 감점처럼 잘 나와요. 거기다 요거 7번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씩 해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사전 나온다면 이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효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자,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배웠죠? 103조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란 얘기는 그 무효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법률행위에 터잡은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계약을 했어요. 이게 채권행위, 또 다른 표현 채권행위 있고 물권행위 등기가 있다.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효력이 없다.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런데 우리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라는 계약을. 그리고 등기도 해줬어요. 하지만 매매계약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즉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는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죠. 왜냐면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타인권리 매매에서 유효하더라도 등기, 즉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해준 것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무효, 출발점이 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등기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우리 소유자고 소유자라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출발은 무효예요. 이 무효가 되는 규정을 봤을 때 3자 보호 규정 아니면 선에서 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백사조의 경우는 없잖아요. 따라서 예의 없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유자는 누구다? 이 사람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한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다. 전체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반대급부와 이게 급부인데 반대급부는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불균형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또한 무효인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죠. 일단 유동적 무효에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다. 그럼 추인은 무효의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의 유효로 될 수 없다. 자, 처음에 법률행위 시가 이 시점에 104조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무효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이 시점에 동일한 내용을 했어요. 여전히 104조 위반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104조의 내용이 치유되지 않는 한 여전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 잘 나오죠. 103조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 재건축 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가다로 말미암아 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냥 암기를 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알박기 사건인데 이 앞을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나와요. 효과와 관련해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되게 특이한 판례입니다. 왜냐면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식 여기 포인트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된다. 이 무효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감정 시가의 80% 깎여서 10%나 20% 금액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현저하게 불균형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기 때문에 경매 절차는 개념상 104조의 해당 요건인 주관적 요건, 즉 폭리행위 악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4조가 적용돼서 무효가 된다면 경매 절차의 안정을 크게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효과 관련해서는 잘 나옵니다. 먼저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리고 이 파트. 2, 3, 4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경매에는 또는 달리 표현하게 되면 104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적용법이 제가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104조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일방의 급부만 존재할 뿐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104조 적용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걸 쓴 겁니다. 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하기 때문에 즉 급부와 반대급부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균형을 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없다. 요 지문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일반론이에요. 어떤 경우? 그래서 증여계약.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 부분은 심화학습입니다.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가 있는데 그 급부와 반대급부는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성질상. 그래야지만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불균형인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논리의 전제는 뭐냐면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진정을 한 것을 취하는 대가로 진정 취하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가 이거예요. 진정이나 그 취하. 자,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데 급부에 돈을 주는 거 있어요. 재산적 이익이에요. 반대로 주는 게 뭐였다? 아까 진정이나 그 취하예요. 그런데 이 진정과 그 취하는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반대급부 역시 급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만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은 진정이나 그 취하는 재산적 이익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자로서 진정한 것을 취하하는 대가로 피진정인에게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정이나 그 치안은 국민을 가지는 청원의 행사 및 그 철회에 해당하여 이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이거예요. 핵심, 성질상, 대가적인 재산적인 이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부나 방대부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